자, 그 다음에 테마 2입니다. 첫 번째는 용어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용 대상물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은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죠. 세 개인데, 첫 번째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죠. 그 다음에 공작물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의 공작물입니다. 일부의 공작물. 그래서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부가 뭔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용 대상물 파트도 시험에서 뭐 매년 출제되고 그런 건 아닌데 건축법 전반을 이해하면서 가지고 가장 기본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정의하고 더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건물을 모르고서 건축법 수업을 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대지를 모르고서 건축법 수업을 듣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건물과 대지, 그 다음에 공작물의,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출 횟수는요, 26, 7, 그 다음에 30회, 그리고 좀 31회부터 34회까지 좀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제 보긴 봅니다. 근데 엄청 높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고 낮고를 떠나놓고 그냥 시험에서 나왔다 이러면 뭐 일반적으로 문제 수준은 중하로 분류하거든요. 이거는 워낙 노출이 돼 있고 모의고사나 각종 우리가 시험 문제집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리고 이게 두 번, 세 번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두 번 정도만 수업을 들으면 누구든지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적용 대상물은 문제를 깊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35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절반 정도의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50%이기 때문에 별은 2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개념입니다. 개념. 요거는 역시 뭐 내용을 꼬아내든지 그다음에 깊게 뭐 아주 파고 들어가든지 이런 것도 없고 파고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건물에서는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지에서는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든지 1개 필지 일부만을 하나의 대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작물인데 아까 봤죠? 일부의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일부는 적용을 안 받고 그래 되죠. 그러면 적용받고 안 받고의 기준점이 있겠죠. 그죠? 그 기준점에 대한 정확한 암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이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 올인원 교재 테마 특강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죠? 항상 쟁점을 먼저 보고 캐션 마크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혼자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헷갈리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그죠? 좀 전에는 수업 듣기 전에는 답을 못하는 것들이 답을 할 수 있는 거로, 그 다음에 원래 알고 있는 것은 이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건 확실하게,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추는 거로, 그 다음에 헷갈리는 것도 아는 거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이 테마 특강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건물로 볼게요. 건물. 건물이 뭐냐?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엔드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죠?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뭐가 된다?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꼭 있어야 되나요? 지붕은 꼭 있어야 돼요. 뚜껑은 꼭 있어야 돼요. 뚜껑은 꼭 있어야 돼요. 뚜껑. 그리고 뚜껑을 받쳐주는 기둥 또는 뭐가 있으면 돼요? 벽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누가 하늘에서 잡고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그죠? 지붕을 받쳐주는 기둥이나 벽 둘 중에 아무거나 한 개 있으면 그때부터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입니다.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도 뭐다?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건물.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11월 달이나 한 12월 달 돼가지고 공부를,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건물의 개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처럼,
과거에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든지 공부를 좀 하신 분들한테는 그건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그건 당연히 아는 거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하냐면, 딸린이 중요합니다. 딸려오는 시설물인데,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차고 창고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건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문제내면 틀리냐면요.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전부 차고 창고는 부속 건물이다. 이러면 함정에 쏙 다 빠져버려요. 부속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딸려오게 되면 건물이지 부속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밑에서 2번에서 많이 나오는데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기는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기는 있는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죠. 자, 그래서 5번 이제 법률 명칭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되거나 임시로 지정된 문화재인데 문화재보호법이 법률 명칭이 분화됐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재라든지 임시지정문화재, 자연유산 보존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년기념물이나 임시지정 천년기념물, 임시지정 명성, 그죠?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그죠? 이런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겠죠. 하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뭐 적용을 받냐면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이라든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화재들은. 그 다음에 톨게이트죠.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는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톨게이트 어디에 있어요? 도로 위에 있죠. 그래서 도로법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철도계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보행시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급수, 급유, 급탄시설이나 보행시설이 포인트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돼 이게? 선로 부지 안에 있어야 돼요. 철도 선로 부지가 있단 말입니다. 선로 부지가 있는데 요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이나 보행시설,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은 건축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선로 부지 밖에 있는 요게 운전보안시설이 지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급수, 급유, 급탄시설이 지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선로 부지를 벗어나 버리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을 해요. 어디 있을 때만 적용하지 않는다? 선로 부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포인트.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은 어디를 외우냐면요. 요 4개를 외워요. 4개를. 운전보안시설이나 플랫폼이나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걸 외우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로 부지 안에 있을 때 이 시설들이 의미를 가진다.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선로 부지 안에 있다는 게 핵심이니까 그걸 여러분들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실. 그죠? 어디 있어야 돼요? 하천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천법을 적용합니다. 좀 전에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하나, 톨게이트. 도로 위에 있죠. 운전보안시설이나 플랫폼이 어디에 있어요? 철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수문조작실 어디 위에 있어요? 하천 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일체되어 있다? 하천과 일체가 되어 있고, 철길과 일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행료 징수시설. 어디 위에 있어요? 도로 위에 있죠. 도로하고 일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건물은 건물, 즉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도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했는데 그게 주택도 아니고요. 건생도 아니고 뭐로 쓰일 때? 창고. 그리고 공장 안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동이 이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공장에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동이 이용해야죠. 이럴 때는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첫 번째,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지정문화재라든지 임시지정문화재,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천년기념물, 임시지정 천년기념물, 그 다음에 명성 이런 것들이 건물이 하더라도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 다음에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일부 시설, 그 다음에 하천구역 안에 있는 수문조작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무슨 용도로 써야 된다? 공장 용도로 써야 됩니다. 공장 안에 설치해야 되고 이동이 용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건축 적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정한 공정물입니다. 일정한 공정물. 일부죠. 그래서 요 범위에 해당할 때만 건축법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m를 넘는 옹벽담장,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5m를 넘는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6m를 넘는 굴뚝이나 철탑, 8m를 넘는 고가 수조, 전부 다 넘는이죠. 넘는이죠. 2, 4, 6, 8을 넘죠. 그런데 8m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8m 이하짜리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창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8m 이하야 돼요. 그리고 바닥 30을 넘는 지하 대피요. 그래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에서 2m를 넘는 옹벽 담장 옹2,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 광4, 그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탑이죠. 탑4, 6m를 넘는 굴뚝이죠. 그래서 굴6, 탑인데 철탑은요 6m예요. 그래서 철6, 그 다음에 고8, 그 다음에 태양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죠. 태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 두 문자하고 숫자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옹 2, 광 4, 탑 4, 굴 6, 철 6, 고 8, 태 5, 그 다음에 지하 대피원은 얼마를 넘어야 된다? 30을 넘어야 되고, 철골 조립식 주창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있죠. 요거는 8m 모일 때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을 받지, 8m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숫자에 대한 암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옹 2, 광 4, 탑 4, 굴 6, 철 6, 고 8, 태 5. 그 다음에 철골 조립식 중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을 넘으면 건축법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필지 1대지가 원칙이죠. 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그죠? 공식법에서 배울 겁니다. 대지는 1필지 1대지,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대지의 개념이죠. 대지가 뭔데라고 하실 때 대지란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물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지라고 불러요. 이 대지 개념입니다. 대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1필지 1대지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에는, 그것도 연결하면 돼요. 하나의 필지에는 한 단위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한 단위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는 건물 몇 개 지어야 돼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여기서 한 개라는 것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건폐율과 하나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 단위의 건물이 들어서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필지 1대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1번지 2번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합친 게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은 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거나 하나의 건물 건축이 가능한 경우다라고 했는데, 그는 이제 수필지에 한 개짜리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경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그죠? 그 건물의 종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원문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종류를 기억하셔가지고 원문을 거꾸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이제 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대지, 하나의 건물이 지어지냐면 첫 번째가 대형 건물입니다. 대형 건물. 롯데 월드타워 같이 123층짜리 월드타워, 그 다음에 63빌딩과 같이 대형 건물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게 한 필지에 있는 건 아니죠. 수필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르는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한다. 이 뭡니까? 월드컵 경기장, 야구장이죠.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야구장이나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거 생각하면 그게 설마 한 필지 있지는 않겠죠. 그죠? 수필지에 걸쳐 있는 겁니다.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설치된 일단의 토지는 아파트 단지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그죠? 아파트 단지. 지표 아래에 지으니까 지하상가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을 때는 수필지인데 짓고 나면 합쳐지니까 몇 필지가 되나요?
한 필지가 되겠죠. 그래서 합칠 것을 조건하니까 한 필지가 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건물의 종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형 건물, 두 번째 월드컵 경기장이나 잠실 야구장 같은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지하 상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합병은 안 돼요. 합병이 불가능한데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만 뭐가 같아지냐면 소유자나 권리관계는 동일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를 때 이러니까 알죠? 지번이 다르고 도면 축척이 다르고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고, 그죠? 그래서 지번이나 도면 축척이나 지반이 연속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이 될 수가 없죠. 합병은 안 돼요. 근데 뭐가 동일하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만약에 동일하죠.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래서 지번, 지반, 도면 축척이 다르면 합병은 안 돼요. 합병은 안 되는데 뭐가 동일하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도 있더라. 원래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로서 자, 한 번 더. 첫 번째 무슨 건물? 대형 건물. 두 번째 운동장 같은 도시공객 시설에 해당하는 거. 세 번째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지하 상가. 나눌 것을 조건을 합니까? 합칠 것을 조건을 합니까? 합칠 것을 조건할 때. 그 다음에 합병은 안 되죠. 합병은 안 되는데 왜 합병이 안 되냐면 지번, 지반, 도면 축척이 달라가지고 합병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뭐가 동일하면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동일하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외 6가지 경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개 필지인데요. 한 필지인데 한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중에서 일부만 대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부는요. 대지가 아니란 이야기지. 대지가 아니란 말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일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 전용의 허가를 받았어요. 요 일부만. 그러니까 전체가 농지인데 전체 농지 1만 제곱미터 전부 다를 허가받은 게 아니고 전체 농지 중에서 7천 제곱미터만 전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7천 제곱미터만 전용을 해가지고 그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을 받을 때 허가를 받은 그 일부만 뭐가 된다? 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산지더라라고 하면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을 허가받았을 때 허가받은 그 일부만 대지가 돼요.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만 뭘 받았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개발 행위를 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그 일부만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부분의 일부조가 대지가 되는 겁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일부에 대해서만 개발 행위 허가받을 때 허가받은 일부, 그리고 일부만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 곳이 됐어요. 이만큼의 토지가 있는데 이만큼의 토지 중에서 요만큼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만 도시공객 시설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만 도시공객 시설 부지로서의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조건했냐면 지을 때는 한 필지인데 나중에 짓고 나서 나눌 것을 조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1-1, 1-2로 나눌 것을 조건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대지, 여기도 하나의 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1필지, 1대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로서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 운동장 같은 도시공객시설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그 다음에 합병은 안 돼요. 합병은 안 되는데 소유자나 권리관계가 같으면 하나의 대지가 될 수는 있더라. 그 다음에 한 개 필지인데 한 필지가 있는데 그 일부만 하나의 대지가 되려고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전용, 일부에 대해서만 산지전용, 일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허가,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공객시설,
그리고 일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할 때는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봤죠, 그죠? 다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건물을 봤습니다.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이 더 중요합니다. 딸린 시설물로서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저보, 차고, 창고도 건물이 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 하더라도, 즉 건물은 건물인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그죠? 지정 내지는 임시로 지정된 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 다음에 하천구에 있는 수문 조작실, 그 다음에 큰 텐을 이용한 간이 창고, 그죠? 공장 안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작물이 아니고 일부 공작물, 옹, 이, 광, 사, 탑, 사, 굴, 육, 철, 육, 고, 팔, 태, 오.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30을 넘어야 되죠. 그리고 철골 조립식 조형인데 외벽이 없는 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8m 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필지 1대지 원칙.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라는 거. 건물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필지인데 일부만 하나의 대지가 될 때, 그죠? 일부에 대해서만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가 도시공객시설로 지정되는 곳이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게임 끝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7에 30회 때 두 번 나왔네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과 분리해서 공작물을 축적할 때 시군구에게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즉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이 아닌 걸 찾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볼게요. 옹 2m 넘네. 적용하네. 그죠? 광 4. 그죠? 그 다음에 굴 6. 8m죠. 적용하네. 탑 4를 넘어야 되죠. 넘어야 된다니까. 탑은 4m를 넘어야 돼. 근데 4m잖아. 그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0을 넘는 지하 대표. 40m니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철탑, 철 6. 철탑은 6이에요. 적용하죠. 8m니까.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을 알아야 돼. 하면 돼. 옹, 2, 광, 4, 탑, 4, 굴, 6, 철, 6, 고, 8, 태,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건축법 적용, 건물은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있죠. 근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르는 문화재라든지 임시적 문화재,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일부 시설들, 그죠? 그 다음에 톨게이트, 그 다음에 큰 텔링한 간이 창고, 그죠? 그 다음에 하천구에 있는 뭐야? 수문 조작실이죠. 그죠? 들어갑니다. 한옥마을은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네? 적용하죠. 그죠? 큰 텐을 이용한 주택이 아니고 뭐야? 창고죠. 주택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하죠. 선로 부지에 있대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톨게이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적용 안 하는 건 뭐야? 디귿과 리얼.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답이 오타가 났더라고요. 정답이 4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워드를 찍다 보면 잠시 눈이 아파가지고 잘못 찍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답이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3번이니까 답 수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예상 문제 1번 문제는 정답 표시, 그러니까 해설은 맞습니다. 해설은 맞고 정답 표시만 잘못됐어요. 몇 번? 3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디귿과 리을이죠. 자, 그 다음에 건축과 대수선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테마 3, 건축이 뭔지, 그 다음에 대수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테마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